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국민의힘이 뜻밖의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공방을 주고받던 두 사람, 오늘은 선배 우려를 개소리 취급한다. 적당히 하라,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진짜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보수의 존립을 지키는 정의의 상징, 이 육모방망이가 정치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판 육모방망이를 꺼내 든 겁니다. 최근 본인과 날선 공방을 벌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뒤통수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옵니다. 평소 이 대표의 지론대로 말입니다. 당대표 물고 늘어지는 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이상의 피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이 대표, 그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내가 곧 보수 존립의 근본이다. 나에 대한 공격은 응징하겠다.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정진석 부의장이 이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부의장은 노파심에서 한 이야기다 선을 그었는데요. 좌진석, 우성동, 윤핵관으로 통하는 정 부의장 입장에선 보수 존립의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 대표의 최근 행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보일 뿐 오히려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만간 핵실험을 또 감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할 때 우리는 러시아 협조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 부의장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배낭여행 간 줄 알았다. 철부지 같은 행동이다. 나를 세웠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도발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천명했죠. 최근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쏘자 우리 정부도 8발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라 전술핵 도입, 핵 개발, 맞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뿐입니다. 핵심 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인데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죠.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5년 전 6차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75 of 2017.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둔 지금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에 괜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러시아입니다. 자, 이런 7차 핵실험을 터졌을 때 빌미를 줬다. 러시아한테. 이제 인권적인 부분은 저는 동조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국가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도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후 복구를 언급했는데요. 전후 복구나 재건 등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지적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문제를 왜 여당 대표가 논의하느냐 이런 물음표도 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우크라이나 걱정보다 여당 대표로서 당의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뭐 법률안 같은 것도 정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책 위주 중심으로.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갈래의 분야의 토론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약간 리뷰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요.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죠. 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정책위를 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1정조 위원장, 2정조 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한쪽은 뭐 법사 쪽이 되고 한쪽은 이제 기재 쪽이 되고 외교 안보 쪽이 되면서 당정 협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도 하고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좀 깎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이제 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여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었죠. 안철수 의원도 지금 필요한 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표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내놓은 당내 구상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혁신위를 띄웠죠. 핵심은 아직 2년이나 남은 차기 총선 공천 문제입니다. 늘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는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은 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결국은 그래야지 뭐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2024년에 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그 이준석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행사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고 강력한 권력 투쟁에 이 화살을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혁신위원들의 면면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문 이해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저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재형 의원은 공관위원으로 꼭 좀 선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관위원들은 제가 선임을 했거든요. 최재형 위원장이 직접 SOS를 쳐가지고 첫 번째로 1호 혁신위원으로 천하람 씨를 말하자면 영입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천하람 씨가 이 핵관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라는 거는 여의도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었고 벌써 딱지 붙이기가 시작된 듯한데요. 혁신위가 만든 공천안 과연 힘이 실릴까 싶기도 합니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인데 이분이 당에 무슨 세력이 되게 깊거나 정무적으로 이런 게 이제 탁월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위상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혁신위가 불만인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제 무관심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이 대표의 때 아닌 우크라이나 방문과 갑작스런 혁신위 설치, 정치권에선 기승전 성상납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4일로 예정돼 있죠. 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느낌을 보면은 계속 자전거를 달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전거는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멈추면 넘어지죠.